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뒤에 보이는 그 청와대가 좀 많이 맑아 보이죠. 예, 봄 기온이 상당히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아마 저 청와대 안에서는 술래 불사춘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요.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사면 초과에 갇힌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그 역점을 두고 자신 있게 추진을 하고 있던 남북 문제죠. 남북 관계, 북한의 비핵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사면 초과에 갇힌 것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심정, 이것을 오늘의 송구권의 혼술 제 세 번째 잔으로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사실 뭐 남북 화해 문제, 또 한반도 평화 문제, 이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에 국정 운영에 최대 초점을 맞춘 부분입니다. 국정 운영에서 선택과 집중을 한 그런 느낌마저 들었었죠. 국민들도 뭐 대체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호평을 했습니다. 대북 평화 정책에 대해서요. 그래서 각종 그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도 긍정평가자, 긍정응답자의 대부분이 그 이후로 남북 관계를 들었었죠. 그리고 실제로 긍정적 효과도 많았습니다. 불과 한 1년 3, 4개월 전, 그러니까 2017년 말만 해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은 서로 자신의 테이블에 있는 핵단추가 위력이 더 세다, 또 당장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말싸움을 벌였고, 또 특히 서로를 향해서 망나니, 미치광이 이런 말까지 하면서 극한 비판을 해서 전쟁 공포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에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그 하해 정책에 하답을 하면서부터 지금 저희 국민들 앞에 전쟁 공포는 사라졌죠.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창을 했습니다. 한반도 운전자. 그러니까 운전석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앉아서 미국과 북한과의 핵 협상은 물론이고 남북 간의 경제 협력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 운전자론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반도 운전자론이 중재자론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특히나 그 작년 6월 되죠. 6월에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 첫 번째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큰 틀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를 하고, 또 양쪽이 계속 직접 그 대화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은 그 운전자론에서 중재자론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 문제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그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나 대량 살상 무기를 이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미국에 대한 위협도 되지만은 직접적인 위협은 우리에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북한과 어떤 경제 협력을 한다면은 금강산 관광을 재개를 하거나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을 하거나 경제 협력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어떤 경제적 부담, 이익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경제적 부담은 또 우리 국민들이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한 발생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고, 실제로 미국에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하노이에서 열렸죠. 2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이것이 결렬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기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었죠. 전화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좀 설득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사이 중재를 요청했다, 중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당국이 상당히 불쾌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죠, 문정인 교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중재자를 넘어서 촉진자 역할을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남의 강건의 불보다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북한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불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재자론에 대해서는 미국뿐만이 아니고
북한도 상당히 불만입니다. 그 최선희 예무성 부상이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했죠. 외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다. 그러니까 중재자가 될 수 없다. 플레이어다. 직접 뛰어라 이거죠. 뛰어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미국과 동맹이니까 미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대북 제재를 풀도록 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우리 정부는 일종의 뭐 촉진자 역할을 말하기 시작을 했죠. 중재자를 떠나서 넘어서 촉진자 역할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북한에서는 그것이 성에 차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 오늘 대외 선전 매체들을 총동원을 해서 우리나라의 중재자 역할을 비판했습니다. 그 남조선 당국은 그 미국 상전의 눈치만 살핀다. 뭐 당사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특히 우리 민족길이라는 매체에서는 이 상당히 그 통일부와 외교부가 최근에 그 촉진자론을 강조한 업무보고를 했죠. 그 업무보고에 대해서 쓰레기통에 쳐놔야 될 그 업무보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론 이것은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서 난타를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국 안에서 이 중재자론에 대해서 환영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진보 진영에서는 좀 더 미국을 설득하거나 압박을 해서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는데 좀 더 강하게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고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한미 동맹을 깨가면서까지 북한 눈치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결국 그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앉아있기보다는 그 미국과 북한 또는 한국 사회의 보수와 진영, 보수와 진보 이 모든 레곳에서 비판을 받는 말 그대로 사면 초과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중재자 역할을 넘어서 촉진자를 하든 플레이어가 되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어떤 뾰족한 묘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22일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제4회 서해 수호의 날이죠. 제2연평해전 희생자나 또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이 도발에서 희생당한 우리 장병들의 넋을 기리는 그런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죠. 제 생각으로는 오늘 같은 날 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이 기념식에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셔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본인께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나갈 것이냐 그런 문제를 좀 곰곰이 구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